자, 그럼 진도 나갑시다. 오늘 부등식 나갈게요. 자, 31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식 중간에 미지수가 껴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라고 했죠? 넘겨가지고. 네, 이항하죠, 이항. 네. 이항하면 이거 마이너스 a라고 바뀌고,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찾아야 돼요? 만나는 거? 아니고요.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뭘 찾아서 그려야죠? 뭘 찾죠? X값 찾아서. 뭐 어떤 x값이요? 최대치수. 최대치에서 x값이요?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 지금은 그래프 그릴 거고요. 그래프 그리려면 뭘 찾는다? 모르겠어요. 복습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극값을 찾는다. 극값을 찾아서,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서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연결하면 되죠. 극값을 찾는 방법은, 극값의 특징은 미분한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요. 극값의 특징. 극값의 특징. 3차 함수에서 이거를 뭐라 불러요? 극대값. 이걸 뭐라 불러요? 이 극대값, 극소값의 특징이 뭐죠? 가장 큰 특징. 이거 봐요. 다 까먹었네요.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을 구할 거고, 그래서 미분합니다. 사로 약분하고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x값이 2 하나만 나와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그 값을 구합니다. 원래 함수 16 마이너스 64, 그럼 마이너스 48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x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8이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이 그래프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8보다 아래쪽 작아야 되는 거고요.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나는 마이너스 a 값의 범위가 아니라 a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a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2번 문제 보죠. 자,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이래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큰 거, 만나는 건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그럼 얘를 넘기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빼면 3x 4승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미지수가 섞여 있죠? 이 미지수는 어떻게 한다? 이항한다. 그럼 3x 4승 8x 3승 6x 제곱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이 4차 함수
뭐 한다? 미. 그래프를 그린다. 아, 그래프를 그려서 뭘 찾는다? 그 극값을 찾는다. 극값을 찾으려면 극값의 특징은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이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12x 3승 24x 제곱 12x 얘가 0이 되는 x값 찾는 거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그럼 x는 0이랑 1이랑 두 개의 극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가 0 넣고 1을 넣을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원래 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마이너스 10이고 원래 함수에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9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 1일 때 0일 때는 마이너스 10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9고 4차 함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a가 이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a 값의 범위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x가 0보다 클 때 3차 함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3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0보다 무조건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항상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준 거야. 0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살아남은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는 항상 범위를 주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미지수가 껴있으면 이항을 해서 풉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다. 3x로 묶으면 x는 0하고 2. 원래 함수에다가 0 넣고 원래 함수에다가 2 넣고 0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0일 때, 2일 때 0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마이너스 4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살아남은 범위는 이렇게만 살아남아요. 그럼 이 살아남은 그래프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a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4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살아남은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닫힌 구간 0,2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0하고 2 사이에 해당하는 범위의 그래프만 남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gx를 넘기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x 3승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1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미지수 껴있으니까 미지수는 마찬가지 이항을 해서 x 3승 3x 플러스 1 a보다 크거나 같다. 3차 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미분하죠. 3x제곱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그래서 3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일 때는 3. 1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범위가 0에서 2까지라 그랬어요. 0에서 2 사이. 그래서 살아남은 그래프는 이렇게만 살아남을 거고요. 이 살아남은 그래프보다 A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이 살아남은 그래프의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등호는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식 파트였습니다. 자, 이제 미분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속도와 가속도가 남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위치가 나오고요, 속도가 나오고요, 가속도.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외워야 되는 부분만 잘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위치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뭐 출발점이다, 뭐 0이다, 뭐 이런 거를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속도라는 거는 빠르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는 점점 빨라지는 거, 점점 느려지는 거.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면 점점 빨라지는 거고, 가속도가 음수면 점점 느려지는 거고,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양의 방향, 왼쪽이 음의 방향. 자, 위로 가는 게 양의 방향, 아래로 가는 거 음의 방향.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와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거속식 기억나세요? 거속식. 개똥벌레 그림 그려가지고 거리, 여기 속력, 시간.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막 외웠었죠. 되게 힘들었죠. 이거랑 세트로 나오는 게 소금물, 소금의 양, 농도, 공식, 뭐 이것도 있었죠. 네.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속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속도입니다. 그러면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어떤 게 다르냐? 자, 속도는 방금 내가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오른쪽, 음의 방향 왼쪽. 양의 방향 위쪽, 음의 방향 아래쪽. 방향이 있어요.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는데,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예요. 크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 방향으로 시속 100km, 1시간 후에는 어디에 도착할까요? 북한에 도착해요. 이게 속도예요. 근데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100km로 달릴 거예요. 어디에 도착할까요? 몰라요. 방향이 정해주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야.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간다 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플러스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속력이라는 거는 크기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에요.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것, 내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구하세요 라는 거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이게 근데 좀 있으면 헷갈릴 거야. 속도가 방향이 있는 건가? 속력이 방향이 있는 건가? 나 헷갈려요. 자, 우리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속시 초등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나요? 고1 때 배웠어요? 아, 고1 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고1 때 처음 알았다 칩시다. 자, 그럼 고1 때 배웠어요? 그래요. 너는 고1 때 배웠다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얘는 고2 때 배우는 거죠? 네. 고1 때 배우는 게 더 많은 걸 배울까요? 고2 때 배우는 걸 더 많은 걸 배울까요? 고2 때 배우는 게 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거속시, 속력,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학년 때 배웠던 거고, 지금 좀 더 고학년에서 배우는 거는 속도. 헷갈리지 않는 거는 위치, 속력, 가속력인가? 아니죠. 속도,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알죠? 네. 가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못 들어봤죠? 네. 가속도라는 건 들어봤죠? 속도, 가속도의 속도라는 거랑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서 속도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두 가지 있는 거. 그럼 속력은 그 전에 배웠던 거니까 한 가지만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치식이 주어져요. 위치식이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속도식을 구하고 싶어요.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미분이라는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리면 순간. 세 글자예요. 기울기. 기울기. 그럼 위치 그래프가 주어져요. 네. 위치 그래프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위치 그래프가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주어져.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0초에서 1초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맞아요? 네. 1초에서 2초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아니요. 2초에서 3초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아니요. 3초에서 4초까지 속도는 감소한다. 네. 맞아요. 기울기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가 속도 그래프예요. 1초에서 다시 0초에서 1초까지 가속도는 증가한다. 네. 1초에서 2초까지 가속도는 양수이다. 네. 틀렸죠? 가속도, 기울기는 0이죠. 2초에서 3초까지 가속도는 음수이다. 네. 3초에서 4초까지 속도는 음수이다. 맞잖아요. 몰라요? 속도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 읽으면 되죠. 얘가 음수죠. 아래쪽에 있죠. 음수. 맞습니다. 오케이? 네. 자, 미분이라는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리면 기울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읽으면 그게 곧 위치 그래프야 기울기를 읽으면 속도 그래프야 기울기를 읽으면 가속도. 어렵나요? 아니요. 자, 그럼 미분을 세 글자로 늘리면 뭐였죠? 기울기. 이거를 네 글자로 늘리면 순간 변화. 네 글자로 늘리면 미분. 이익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네요. 네 글자로 늘리면 미분계수. 다섯 글자로 늘리면 순간 변화율. 긴 글자로 늘리면 X는 A에서의 기울기. 네.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미분 두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리면 네 글자로 늘리면 다섯 글자로 늘리면 긴 글자로 늘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글자로 늘리면 순간 변화율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미분이라는 단원이죠. 큰 대단원의 이름이 미분이에요. 자,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거는 곧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은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3번 볼 거예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T3승 마이너스 3T 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X가 위치래요. 위치식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위치식을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이 T라는 거는 타임이에요, 타임. 타임이 뜻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있나요? 거꾸로 흐를 수 없습니다. 거꾸로 흐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 값은 음수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작 하는 점. 그게 t가 0이에요. 그래서 t 양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한 가지 빼먹은 거를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무데도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움직이지 않는다. 네. 네, 움직이지 않는다. 좋아요. 자,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출발선이 있어요. 출발선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요. 네. 지금 현재 속도는 0. 0.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작점. 출발할 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발할 때 아니에요. 출발할 때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출발할 때의 속도가 0이잖아요. 아니요. 0이 아닐 수도 있어. 예전에 내가 올림픽인가 뭐 어떤 스포츠를 봤는데 경륜 아세요? 경륜? 자전거 경주를 경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전거 경주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기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뭐 3명, 4명 뭐 이렇게 대기하다가 땡 하면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막 이제 막 밟아가지고 막 출발을 해요. 네. 보통 달리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기를 보니까 어떤 그 종목이 다르겠죠? 어떤 종목은 자전거를 여기서 출발해서 달려. 근데 이때 시간 카운트는 안 해. 달리다가 한 2바퀴인가 3바퀴인가 막 몇 바퀴를 달리다가 그때부터 몇 바퀴를 뭐 예를 들어 3바퀴를 달렸다? 그럼 그때부터 여기 땅 하고 시간을 재더라고요. 그런 경기도 있더라고요. 나도 그때 처음 봤거든? 뭐 정확한 종목 이름도 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격이다 라고 하면 뭐 25m, 50m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럼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의 속도가 딱 0은 아닌 거죠. 이미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도가 0이다의 의미는 출발할 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출발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속도가 0이냐? 자, 상철이가 친구랑 막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는데 서로 이렇게 친구가 너를 툭 쳤어요. 근데 이제 싸움이 나는 시작이죠. 생각보다 아파. 이게 그냥 툭 건드린 정도 뭐 그냥 너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친 게 생각보다 아프게 맞은 거야. 그럼 내가 약간 좀 욱하죠? 그러면 너 왜 때려? 하면서 빡 치죠? 그럼 친구는 그러죠. 야, 나는 살살 때렸는데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려? 하면서 또 빡 때리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친구가 너를 또 빡 때렸어요. 그럼 너는 또 열받죠? 근데 그 친구가 너를 빡 때리고 도망가. 그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쫓아가야죠. 그래서 막 친구를 쫓아갑니다. 친구를 막 달리기로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겨우겨우 따라잡아서 달리는 중에 친구를 빡 때렸어. 등을 요걸로 잘 때리면 되게 아프죠. 등을 빡 때렸어요. 그랬더니 넌 때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도망가야 되죠. 앞으로 다시 도망갈 거예요? 반대로 가야죠. 그럼 막 이렇게 때리고 멈춰서 돌아서 뛰어야겠죠. 자, 이 타이밍. 내가 친구를 때렸어. 그리고 멈췄어. 몸을 돌렸어. 일로 달려가. 자,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라 한다면 내가 이쪽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럼 양의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이 순간 잠깐 딱 멈춘 다음에 몸을 틀고 다시 가는 거지. 그럼 이 몸을 트는 이 순간 속도가 잠깐 0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 사이에는 무조건 0이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이쪽 방향으로 달리다가 몸을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달릴 때 그 잠깐의 순간 속도가 잠깐 동안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속도가 0의 의미가 뭐라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0인 것의 의미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0인 것의 의미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지우개를 던질 거예요. 자, 지우개를 위로 던질 건데 위쪽 방향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그럼 지우개가 던지면
언젠가 다시 떨어지겠죠. 네. 지우개가 이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올라갈 때는 플러스고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인데, 자, 그럼 지우개가 이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 잠깐 이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지우개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그 잠깐 동안에 운동이 멈췄어요. 속도가 0이 됐어. 그럼 속도가 0이 됐다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운동 방향. 그렇죠. 운동 방향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왼쪽 오른쪽 또 마찬가지지만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속도가 0인 것의 의미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자, 땅이에요. 땅. 땅을 파고 들어가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냥 평지 땅이에요. 그러면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뭐가 0일까요? 속도가 0이잖아요. 위치가 0이죠. 아, 네. 출발점에 섰어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뭐가 0일까요? 속도. 아니라니까요. 위치. 속도가 0인 것의 의미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요. 출발할 때가 속도가 0이 아니라고요. 네. 출발점에 서 있어요. 그럼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뭐가 0이에요? 위치가. 위치가 0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땅에서 공을 하늘로 던질 거예요. 그럼 공이 올라갔다가 언젠간 땅이 떨어지겠죠. 내가 아무리 세게 공을 던져도 우주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언젠간 땅으로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나는 어렸을 때 우주 밖으로 날려버릴 생각으로 항상 엄청 세게 던졌지만 늘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우주로 날려버린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공이 여기서 던집니다. 그러면 위치가 0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땅이 퉁 떨어졌어요. 네. 이때 위치는 0. 0이에요. 자, 이때는 뭐가 0일까요? 속도가 0인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3승 마이너스 3T 제곱일 때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자,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속도식을 구하려면 얘를 뭐 한다고? 미분합니다.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얘가 속도식이에요. 자, 그럼 가속도식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럼 6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속도식에다가 T 자리에 3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그래서 속도는 9.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식에다가 T 자리에 3 집어넣으면 18 마이너스 6이니까 12. 그래서 가속도는 12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아니. 자,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돼요? 속도를 뭐 하면? 가속도.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가 0이라고요? 그러면 속도, 얘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하는 거야. 네. 그러면 3t, t-2는 0이다. 그럼 t는 0이랑 2랑 두 개가 나오는데 몇일까요? 0일까요? 2일까요? 0. 0? 0은 출발할 때죠. 아, 2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이동하다가 바꾸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럼 2일 때의 위치를 구하래요. 네. 그럼 이 2를 어느 식에 넣어야 돼요? 첫째. 첫 번째 위치식에 넣어야겠죠. 네. 위치식에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예제 34번 가죠. 자, 이게 땅이에요. 그라운드. 자, 현재 얘가 25m 네. 위치에서 공을 던진대요. 공을 던지면 언젠간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쵸? 자, 지상 2m,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라 하면 x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얘는 무슨 식이에요? 위치식이에요. 속도 구하고 싶으면 얘를 뭐예요?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20 마이너스 10t.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자, 돌을 던지고 3초 후 속도와 가속도. 그럼 속도식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가속도식에다가 3 집어넣을 건데 넣을 t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0.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라는 거는 얘가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죠. 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뭐가 0이에요? 속도가 속도가 0이에요. 속도식이 0이 되는 t값은 2. 그때 시간 2초. 네. 돌의 최고 높이. 그럼 최고 높이라는 거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높이,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속도요? 아, 위치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2초일 때의 위치. 위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그래서 45m. 네.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뭐가 0일까요? 위치. 위치가 0이에요. 위치가 0이 되는 t값을 구합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다.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이 0이다. 그럼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마이너스 1 돼요? 네. 왜 안 돼요? 지면 지상으로 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는데요. t는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요. 시간이 거꾸로 갈 수가 없다고요. 음수는 무조건 제외하고 봅니다. 그래서 5일 때, t가 5일 때 뭐 구하래요? 속도 구하래요. 그럼 어느 식에 넣어야 돼요? 속도식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괜찮아요? 네. 문제 읽어보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무슨 그래프라고요? 속도 그래프예요. 자, 가속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뭘 읽으면 돼요? 그래프 읽으면 돼요. 그래프를 읽으면 속도죠. 속도 그래프니까. 네. 가속도 구하고 싶어요. 기울기.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자, 기억.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습니까? 아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뭐가 0일 때죠? 기울기가 읽으면 돼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그래프라고요? 아, 속도요.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뭐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뭐가 0일 때? 속도가.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몇 초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몇 초요? 3초, 5초. 네, 3초, 5초요. 그럼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T는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2일 때 양수예요? 네. 맞아요. T는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뭐예요? T는 5일 때 가속도는 뭐예요? 0보다 크지 않을까요? 네, 양수. 자, 필수예제 36번. 이 문제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흔한 문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 입니다.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 읽어보죠.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의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에서는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겠죠? 자, 여기 밑에서 사람이 처음에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걸어갈 거야. 걸어가면 이만큼 걸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러면 가로등에 이 사람 머리 끝에 닿아서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림자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걸어온 거리예요. 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자, 이 사람이 자, 키가 1.65m래요. 그럼 여기가 1.65가 될 거고요. 가로 높이가 3m래요. 여기 길이가 3이 될 건데 이 사람이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그럼 걸어온 거리가 90t가 되겠죠.
그림자의 길이는 몰라요.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뭐라고요? 닮음. 그래서 가로 대 세로는 x 대 1.65는 전체 길이 90t 플러스 x 대 3. 이런 비례식 세울 수 있죠. 자, 그래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서로 같다. 그래서 3x는 1.65 곱하기 90, 95, 45, 96에 54, 91은 9, 54. 그럼 소수점 2개, 148.5, 14.85. t 플러스 1.65 x. 괜찮을까요? 그러면 x 한쪽으로 몰면 1.35x가 14.85t와 같다. 네. 자, 그럼 양변에 110 곱하면 135x는 10,485t다. 5로 약분하죠. 5, 20, 5, 7에 35. 5, 20, 5, 9, 45, 5, 7에 35. 27로 또 약분이 되네요. 네. 그러면 11t, x는 11t, x는 11t.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처음에 이 사람이 가로등 밑에 있을 때는 머리가 여기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만큼 왔어. 그럼 그림자의 머리는 여기 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네. 전체 길이죠. 네. 전체 길이니까 90t 하고 11t를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냐? 101t. 101t. 근데 지금 이거는 거리고 문제에서는 속도를 구하려죠. 네.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거리에서 속도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 101인데 답이 다르네. 계산이 뭔가 틀렸나 봐요. 14.85 아니 95, 45, 96에 54, 14.85, 5, 20, 5, 7에 35, 5, 20, 5, 9, 45, 5, 7에 35, 27, 11t. 난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맞는데. 1.35x, 14.85t. x가 11t. 뭐가 틀린 거야? 틀린 거 찾았어요. 148.5. 아. 148.5. 네. 그러면 얘가 110t. 110t. 그럼 90t 더하기 하면 200t고 얘를 미분하면 200.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여기서 그림자 길이는 110t죠. 네. 그럼 얘를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세 글자로 바꾸면 기울기, 두 글자로 바꾸면 미분.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110. 괜찮아요? 네. 이제 물맛이. 금방 끝나요. 하나요. 자, 이거의 길이가 1cm라고 합시다. 네.
정사각형이에요.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1 제곱센티미터. 아, 네. 가로가 1cm고 세로가 1cm고 높이가 1cm예요. 네. 부피를 구하세요 하면 1 세제곱센티미터. 자, 길이는 1승, 넓이는 2승, 부피는 3승. 3승을 미분하면 2승, 2승을 미분하면 1승,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 오케이? 네. 자, 그럼 문제 갑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20cm씩 늘어납니다. 자, 원 모양인데 반지름이 처음에 돌을 던지면 원이 안 생기다가 원이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이 가장 바깥쪽 원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길이가 20cm래요. 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0t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 넓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그럼 넓이를 구할 거야. 원의 넓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파이어죠. 파이 r 제곱. 그럼 반지름이 20t니까 제곱 집어넣으면 400t 제곱 파이. 근데 넓이에 뭐 구하라고? 변화율. 그럼 얘를 뭐 한다?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800t. 근데 몇 초 후? 그럼 t 자리에 3 집어넣어요. 그래서 2400 파이. 빛이요? 네, 끝이에요. 변화율.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38번. 예제 38번 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 모양. 9가 있대요. 네.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자,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다고 한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2 플러스 t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자, 6cm가 되었을 때 시간이 몇 초일까요? 2초. 1. 반지름이 2 플러스 t가 되는데 여기가 6이 될 때 이 t 값이 얼마일까요? 4초. t가 4일 때 반지름이 6이 됩니다. 네. 자, 예제 37번과 38번의 차이점은 37번은 3초 후라고 문제에서 직접 지정을 했어요. 네. 근데 38번은 몇 초 후라고 직접 지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네. t가 몇일 때를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네. 자, 다음을 구하세요. 건널비의 변화율. 그럼 9의 건널비가 필요하고 9의 부피가 필요하네요. 네.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죠? 그거 넘늘비요? 예, 4파이R 4 파이 r 제곱. 제곱.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R 3분의 4 파이R 파이 r 세제곱. 세제곱. 겨우 맞추셨네요. 네. 자, 부피의 변화율. 그럼 반지름이 지금 2 플러스 t니까 r 자리에 2 플러스 t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4파이에다가 2 플러스 t의 제곱. 근데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한다? 미분합니다. 그럼 8파이 2 플러스 t.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t가 몇일 때? 4일 때. 4 집어넣으면 6, 8, 48파이. 이번에는 부피. 부피.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 자리에 2 플러스 t를 집어넣고요. 변화율이니까 뭐 한다? 미분. 그럼 3 내려오면 4 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 t가 몇일 때? 4일 때. 4일 때. 4 집어넣으면 6. 6의 제곱은 36. 그럼 4 곱하기 36 파이. 4, 6에 24. 4, 32. 144 파이. 그래서 얘가 부피의 변화율. 좀 쉬었다 합시다. 부정적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한 게 미분이에요, 미분. 그리고 이번에 할 게 적분인 거고요. 이걸 합쳐서 미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미분이라는 거는, 자, 우리 미분을 하면 3차식은 몇 차가 됐죠? 2차. 2차가 됐어요. 2차식은 1차식이 됐어요. 차수가 점점 다시 낮아지는 게 미분이었죠. 그럼 적분은 뭐냐? 적분은 미분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 미분의 미자가 미세하게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적분의 적자는 다시 이거 쌓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선이 1차식이었죠? 네. 면은 넓이 2차식이고요. 면이 만들어서 쌓여서 부피가 돼요. 그래서 3차식이 됐죠. 그래서 적분은 미분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차수가 낮아졌어요. 그럼 적분은 반대로 차수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라는 3차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분이라는 건 이거의 반대 가정이니까 이 식에서 이걸로 가는 거를 우리는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요걸로 만들 건데, 자, 미분하는 방법은 지수랑 앞에 개수랑 곱한 다음에 차수를 낮췄죠. 그럼 적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얘를 차수를 높여. 그럼 3차가 되죠. 그럼 앞에 개수가 12. 12 나누기 3은 4. 그래서 4x 3승. 자, 차수를 높이면 2차. 마이너스 12 나누기 2는 6. 그래서 마이너스 6x 제곱. 자, 상수항은 차수가 높아지면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7x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원래 오리지널 식은 플러스 2라는 상수가 있었죠. 근데 미분을 하면 이게 사라졌죠. 근데 지금 이 미분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상수항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이 3차항은 12x 제곱이라는 기본 소스가 있었으니까 이걸 토대로 만들었고, 이걸 토대로 만들었고, 7이라는 숫자를 토대로 7x라는 1차식을 1차항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수항을 만들어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무슨 힌트로, 어떤 건덕지로 만들어내느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상수항이 생길 거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 상수항의 숫자가 0일지언정 어쨌든 상수항이 생긴다라는 거는 100% 확실한 거지. 근데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야 돼. 힌트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상수가 생긴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수가 생길 건데 그 상수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 그래서 그거를 C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적분을 했을 때 어떤 상수가 생길 거야. 근데 그 상수가 뭔지 몰라서 C라는 문자로 대신해서 표현을 할게 라고 해서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분을 했을 때 어떤 상수, 숫자가 생길 건데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C라는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C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적분상수 C가 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dy dx 델타 x. 혹은 d dx y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 기호는 미분 기호예요.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보통 y는 3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y라는 식이 나올 거야. y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식은 x라는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네. 그러니까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줘 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거는 분수처럼 분자로 올려서 이렇게 올려도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분수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뜻은 y라는 식이 나올 건데 그 식은 x라는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미분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기호야, 미분 기호. 그러면 적분해 주세요 라는 거는 적분 기호가 뭔가 있겠죠. 그래서 적분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 기호랑 얘랑. 자, 이 기호는 원래 알파벳 S예요. S. 네. S인데 이 알파벳 S를 위에랑 아래랑 잡고 쭉 잡아서 늘린 거예요. 잡아서 늘려서 이렇게 기호를 만든 겁니다. 네. 자, 이 S라는 거는 원래 sum이라는 뜻이에요. sum이 무슨 뜻이죠? 더하기. 더하기의 S를 쫙 잡아 늘린 거예요. 자, 근데 sum, 더하기를 하는 기호는 사실 이미 하나 알고 있어요. 플러스. 아니요. 이거 뭐죠? 수열에서 나왔었죠. 시그마. 예, 시그마라는 기호도 더하기라는 기호죠. 네. 근데 그 시그마라는 기호와 얘도 더하기고 얘도 더하기, sum, 더하기라는 뜻인데 그럼 더하기라는 기호를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사실 원래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만든 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예,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더하기라는 기호이긴 하지만 좀 사용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 용도는 뒷부분에 나오면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식과 요 기호와 요 기호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그리고 요 가운데 이 다항함수, 다항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항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항식을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면 차수 높이면 2. 네. 3 나누기 2는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적분상수 꼭 붙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적분해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식이 3차식이었어요. 얘를 미분을 했어요. 몇 차식이 됐어? 2차식이 됐어. 그럼 얘를 다시 적분을 하면 다시 3차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미분할 거예요. 네. 미분하면 뭐가 돼요? 8x. 8x 플러스 5가 돼요. 이 식을 이번에는 적분을 할 겁니다. 적분을 하면 뭐가 돼요? 4x.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이 식을 거꾸로 적분을 합니다. 네. 적분을 하면 3분의 4x 3분의 4x 3승 플러스 플러스 2분의 5x 2분의 5x 제곱 플러스 플러스 3x 플러스 c. c. 그리고 이 식을 미분할 거예요. 이 식을 미분하면 이 식으로 다시 돌아오죠. 네.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미분을 하고 나서 적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마지막에 상수가 3이었던 상수가 c로 변했죠. 네. 근데 얘를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원래 오리지널 식과 똑같은 거죠.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면 적분상수 c가 붙는다. 네.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면 적분상수 c가 붙는다예요. 자, 이 함수식을 f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fx를 첫 번째 미분 먼저 합니다. 네. d dx 뭐해라는 뜻? 미분하라는 뜻.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인테그랄 dx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나와요?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이 fx라는 식을 먼저 적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d dx 미분할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고 나오는 거야. 네. 무슨 차이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너 잠 좀 깨요, 좀.
너 이거 할 때 졸았어요. 살짝 눈 풀렸었어요. 네. 잠 좀 깨요. 네. 아, 저번 주에도 그러더니 이번 주에도 그러면 어떡하라고. 원래 오리지널식을 네. 적분을 하고 나서 미분을 하면 원래 식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고,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마지막에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적분이면 뭐가 붙는다고?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 마지막으로 한 것만 기억하면 돼. 미분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차수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어차피 그 차수가 되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거 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면? 적분이면 뭐가 생긴다고? 적분상수 C가 생긴다고. 네. 자, 이 fx를 미분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적분상수 C가 붙은 거야. 네. 이 fx를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미분을 했어. 네. 마지막으로 한 게 미분이니까 적분상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서 3이 살아있는 거야. 뭐만 생각하라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면? 적분이면 뭐가 생긴다고? 적분상수가 생긴다고.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자, 적분은 적분인데 둘 다 적분은 적분이야. 근데 얘는 부정이라고 붙었고 얘는 정이라고 붙었어요. 이 정, 부정 뜻이 뭐냐? 이 부정이라는 게 나쁜 거, 잘못된 거 그 뜻이 아니라 정이 정해졌다라는 뜻이야. 정해졌는데 부정, 그럼 얘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얘는 정해졌다라는 거야. 뭐가? 범위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정적분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분, 정적분, 적분이라는 거는 인테그랄이라는 게 붙는 거고, 자, 적분의 반대가 뭐라고요? 미분의 반대가 뭐예요? 적분이에요. 자, 그럼 인테그랄, 적분해라라는 기호죠. 적분해라라는 기호를 무효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요. 그럼 미분하면 얘는 알맹이가 그대로 살아남겠죠. 6x제곱 6x 플러스 a. 우변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3b x제곱 bcx 플러스 6.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아요. 3b가 6이니까 b는 2, a가 6. 끝. 괜찮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인테그랄 인테그랄 뒤에 dx는 뭐예요? dx. 이게 한 세트인가요? 네. 내가 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발 잠 좀 깨요. 네. 내가 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건너뛰고 들었어요. 인테그랄을 취소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미분하면 알맹이가 그대로 나와요. x-1 fx. 자, 얘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네. x에다가 1 넣으면 0 되죠? 네. 그래서 3, 1, 1 나눠. 그러면 3x-1이랑 x-1이랑 얘가 x-1 fx랑 같다. 그럼 x-1을 없애면 얘가 fx.
인테그랄을 취소하고 싶으면 뭐 하자? 미분하면 알맹이가 그대로 살아남고 우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제곱 3x 플러스 2. 자, 이거를 인수분해할 거예요. 네. 앞에 마이너스 달린 거 보기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먼저 묶어주고 2, 1, 2, 1 마이너스 그러면 2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랑 그럼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니까 fx가 이 마이너스 포함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다. 괜찮아요? 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미분수. 마지막으로 한 게 미분이니까 적분상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xfx가 5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양변 x로 약분하면 fx는 5x 마이너스 2. 괜찮아요? 네. 자, 2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적분이니까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죠. 네. 자, 근데 이게 fx야. 근데 f0이 1이래요. 네. f0이 1이다라는 거는 적분상수를 주기 위해서 준 힌트야. 네. 그럼 적분상수가 얼마예요? 1. 1이 되는 거야. 얘가 fx. 네. 끝. 자, fx랑 gx랑 더한 거를 미분한 게 그게 3이래요. 네. fx랑 gx랑 뺀 거를 미분한 게 4x 플러스 4래요. 미분을 취소하고 싶으면 뭐 한다? 적분한다. 적분하면 알맹이가 살아남게 되겠고요. 얘도 적분하면 3x 플러스 c. 네. 마찬가지 미분해라. 취소하고 싶으면 양변 적분. 그럼 fx 마이너스 gx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근데 여기에 있는 적분상수와 여기에 있는 적분상수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으리란 보장이 없죠. 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C1, C2 이렇게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에서 F0이 1이고 G0이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식에 X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G0 얘가 C1이죠. 네. 그럼 C1이 얼마? F0이 1이고 G0이 마이너스 1이에요.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네.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F0 마이너스 G0 얘가 C2. C2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아, 3이요. 3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네. 자, fx를 구하세요. 그러면 두 식을 빼겠습니다. 더하죠. 네. 두 식을 그대로 그냥 더할게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gx가 사라지죠. 아, 네. 그럼 2fx가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그럼 fx는 x 제곱 2분의 7x 플러스 1. 이번에는 요거에서 이걸 빼죠. 네. 그러면 2gx가 남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양변 2로 나누면 gx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그래서 f2 더하기 g4를 구하세요. 숫자 집어넣으면 네. 답이 나오겠죠. 네. 괜찮아요? 네. 처럼. 자,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뭐 해라 라는 뜻이요? 적분해라. 근데 이 기호가 원래 어디서 왔어요? 어떤 알파벳에서 왔어요? 썸에서 왔어요. 썸이라는 뜻은 더하기, 더해라 라는 뜻에서 왔어요. 더해라 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기호가 뭐가 있어요? 시그마가 있어요. 그럼 시그마와 인테그랄의 차이점은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걸로 하고, 공통점부터 얘기하면 시그마의 성질 혹시 기억나세요? 시그마는 더하기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죠?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그마 K가 1에서 3까지 EAK라고 돼 있으면 어떤 알파벳이 변수? K가 변수, 밑에 있는 게 변수. 그럼 뭐가 상수? EA가 상수. EA가 상수. 그래서 EA를 앞으로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던질 수 있다. 시그마 헛했네요. 그래서 이 시그마, 더하기라는 기호를 가진, 이 성질을 가진 시그마라는 기호가 가진 성질을 인테그랄도 그대로 똑같이 데려왔습니다. 똑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fx랑 gx랑 두 개를 더한 거는 인테그랄 fx 더하기 인테그랄 gx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빼기로 연결된 것도 빼기로 쪼갤 수 있어요. 자, dx라는 거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해라. x가 변수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eax dx라고 돼 있으면 ea는 상수니까 앞으로 던져서 ea 인테그랄 x d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들 그대로 다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해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럼 x 말고 다른 알파벳, 숫자 이런 거는 다 상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t라는 문자가 상수, 숫자 취급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1분의 t x 제곱 t 제곱 x 플러스 c.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알맹이끼리 먼저 더하기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적분. 그러면 x 3승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인테그랄 y 플러스 1분의 y 3승 플러스 1 dy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근데 분수 형태 적분하는 거는 내가 안 알려줬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분자를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y 플러스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y. 그래서 분모 y 플러스 1 얘가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거 이것만 남죠. 그럼 남는 것만 이제 적분해주면 3분의 1 y 3승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괜찮을까요?
자, 얘는 앞에 9 빠져나온 거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얘가 9가 되고 네. 인테그랄 각각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네. 그러면 x-3분의 x3승 마이너스 9 dx 3승이 아니네 2승이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x 플러스 3만 남고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3x 플러스 c. 괜찮을까요? 네. 분수 형태 되어 있으면 분수 형태 적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주면 되고 알맹이끼리 합치고 더하기 빼기 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 계산해주면 돼요. 자, fx가 이거래요. 네. 그러면 이거 공식 있죠? x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있고요.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9x제곱 9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x dx. 그런 다음에 알맹이끼리 먼저 계산해도 되죠. 네. 알맹이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dx. 계산하면 마이너스 4 2 2 마이너스 2 x 4승 x 4승 플러스 플러스 2 2 x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x. 맞아요? 네. 적분해서 C 안 붙입니까? 네. 까먹지 마세요. 네. 이거 안 붙이면 열심히 다 계산해놓고 그냥 틀립니다. 네.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x-1 남죠. 네. 이 마찬가지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x 플러스 1 남고요. 네. 그럼 알맹이끼리 먼저 계산하면 2x만 남고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c. 네. f-1이 3이다. 1 더하기 c가 3이니까 c는 2. fx는 x제곱 플러스 2. 됐습니까? 네. 자, f'x가 이거래요. f1이 2랍니다. fx를 구하세요. fx 구하려면 얘를 뭐 하면 돼요? 미분 적분해 주시죠. 적분해주면 되죠.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x 3승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c. f1이 2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2다. c는 1 5 3이요. 3. 자, 적분을 하면, 자, 미분을 하면 차수가 낮아지죠. 네. 적분을 하면 차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식은 4분의 1 x 4승 3분의 2 x 3승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얘를 적분했다라는 뜻으로 소문자 f를 대문자 f로 씁니다. 대문자 f로 쓰는 거 차수가 높아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써요.
그럼 이 대문자로 썼다라는 뜻은 원래 fx식을 적분한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large fx를 미분하면 small f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large fx가 xfx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x제곱 얘가 성립하고 f0이 1이다. 자, large fx 이거 싫어요. fx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해요. 그럼 양변 미분하면 얘가 fx가 되고 근데 이거 미분하려고 왔더니 고배 미분법이죠. 네. 그러면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 fx랑 여기 fx가 사라지죠. 네. 그럼 이거를 넘기면 x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2x 양변 x로 약분해주면 f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2 난 fx 구하려고 미분 한번 했더니 f 프라임만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fx 어떻게 구하죠?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c 플러스 c f0이 1이다. 적분 상수는 얼마다? 1. 1이다. 끝. 어렵나요? 헷갈려. 자, f 프라임 x가 범위가 나눠져 있는 거에 따라서 미분한식이 달라요. 그러면 난 fx 구하고 싶어. 그러면 각각을 뭐 하면 될까요? 네, 각각을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적분하면 2x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c. 왜 플러스 c가 항상 늦게 나올까? 아니 앞에 계산이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3 플러스 c 근데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c가 서로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C1, C2 이렇게 붙여놓고 네. 자, F2가 5래요. F2라는 건 위의식, 아래식. 위에식. 위의식에다가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C1이 5래. 네. C1은 얼마? 마상. 마이너스 3. 근데 문제 처음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어요. 네. 그럼 지금 1에서 끊어졌는데 그럼 위에다가 1 넣은 거랑 아래에다 1 넣은 게 서로 같다. 여기다 1 넣으면 마이. 마 1. 1 플러스 C2. C2는 마이. 마 2. 그래서 F-2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2는 위의식, 아래식. 아래식. 아래식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끝. 자, 예제 11번입니다. 네. 0,2를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6x제곱 마이너스 10x 일 때 함수 fx를 구하세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미분. 미분. 그럼 미분한식이 이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분한식 fx를 미분한식 f'x가 이거라는 거야. 네. 그럼 나 fx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3x. 에헤이 2x 세제곱 2x 3승 마이너스 5x 5 플러스 c. 근데 0,2를 지난다. 그럼 0,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네. 적분하수 C는 2. 2. 끝. 아.
자, fx가 이거를 적분한 게 fx래요. 근데 구하라는 건 이거 구하래. 이거 앞에서 많이 봤던 거죠. 네. 이거 간단하게 만들면 F 프라임. f 프라임 2 맞아요? 네. 아니요. 이거 왜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너는 미분에서 공부를 한 게 뭐예요? 도대체 뭘 공부한 거야? 도대체 뭘 공부하고 지금 미분을 넘어온 거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시간 많은 방학에도 공부를 안 하면 학기 중에는 시간 없다고 더 안 할 거 아니야. 도대체가 H만 봐라, H만 봐라, H만 봐라. 마이너스 분배해서 H만 보면 2H, 약분하면 2, F 프라임을 쓰고 써있는 숫자가 2니까 2를 써라. 그래서 얘는 2F 프라임 2다. 좀 알려주면 좀 적분하면 4분의 1 x 4승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내가 필요한 건 fx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프라임, 미분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알맹이만 나오고 여기에다가 2 넣고 2를 곱하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3F'X. 얘가 12X-3. 그럼 F'X가 4X-1. F1이 2일 때 F'X를 구하세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F1이 2다. 그럼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2다. 적분상수 C는 1이다. 그래서 fx 완성. 됐나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RPM이 87쪽부터 해야 돼요. 그죠? 네. 87, 88, 89, 90, 91까지 하고 적분으로 넘어가서 100, 101, 102, 103, 104 이렇게 합시다. 네. 104. 네, 104까지.